저는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사고 발생 당일 일본 북동쪽 도호쿠 지방의 태평양 앞바다 산리쿠 해역 해저 약 24km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이제 2011년 3월 11일에 났는데 그때쯤 되면 언론에서 굉장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재조명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좀 미리 만들어 본 것이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의혹들이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더욱 중요한 거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염수 방류 이런 것도 듣긴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긴 했는데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안전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좀 일본 여행 가는 것도 그렇고 해산물 먹는 것도 그렇고 좀 무서워요.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방사능이 막 일본 전체에 퍼졌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이 돼요. 좀 있으면 일본 여행 앞두고 있는데 그 음식이나 환경 이런 것도 괜찮은지 좀 우려가 됩니다. 지구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방사능물질이 나오긴 나왔고 특히 이제 처리수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사고 당시에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류됐을 때 이때는 사실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였고요. 감시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방사성 영향에 노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어류도 수입 금지를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저는 후쿠시마에도 갔고 후쿠시마에서 채취한 그 어류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봤습니다. 거기 이제 전량 방사능 검사를 하거든요. 그걸 상품화도 하고 일본 전역으로도 팔려나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좀 수산물의 영향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처리수 방류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여기 있고 일본이 여기 있고 이쪽에서 방류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방류한 게 땅을 뚫고 들어와서 한국으로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후쿠시마 처리수 자체의 농도도 굉장히 낮아진 상태고 방류 지점도 대한민국하고 반대쪽에 있는 것이고 제가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도 괜찮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방사선 사고가 나서 방사선 피폭을 받게 되면 보통 한 3년 정도가 경과하면 백혈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좀 시간이 한 3년 정도 더 지나면은 그때는 이제 위암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혈액이 아니라 고형암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14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도 보고되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보고되고 있지 않다면 이 이슈는 과학적으로는 남아있지만 일반인들이 생활하는 측면에서는 종결된 이슈로 봐도 됩니다. 아무래도 방류한 이후로는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몸에 해로운 것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나온 질문 중에 새로운 것은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다 있었던 질문들이고요. 우리나라는 1990년도부터 해양에 대한 방사성 감시를 했고 환경에 대한 방사성 감시를 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전국토 환경 방사능 감시 이렇게 치면은 무료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 무료 앱에는 우리나라의 130군데가 넘는 지역에서 자동으로 방사성을 측정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앱입니다. 이걸 보시면 그 지역의 방사성 환경 준위가 얼만큼 돼 있는지를 즉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도 방사선이 넘어온다 그러면 그 앱에서 측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해역이요. 동해, 서해, 남해 그 해역에 40군데의 바닷물을 샘플링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방사성 농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측정한 결과는 보고서로 만들어가지고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핸드폰 앱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고 1990년대서부터 이 일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전후 그 다음에 처리수 방류 전후가 뭔가 달라진 것이 있느냐? 그것이 없거든요. 이 그림을 저도 TV에서 봤어요. 유명한 TV 방송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는 장면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방영이 됐는데 이상하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후쿠시마 원전은 하늘색 건물이었고
네모난 건물에서 그 연기가 폭 나면서 이제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 그림이 기억나는데 지금 이 그림은 그 이제 건물들이 동그랗고 그다음에 불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불 나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그 동네에 있는 정유 공장에서 불이 나고 있는 거였어요. 코스모 오일이라는 곳인데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미지를 검색하다 보면 이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인들도 걸러낼 수 없겠죠. 그 당시에 어떤 작가분께서 거기 있는 그림 중에 제일 위험해 보이는 걸 고르신 게 아닌가.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혼동을 유발하는 거죠. 건물들은 다 무너져 있고 차는 뭐 뒤집혀 있고 심지어는 뭐 5층 건물의 옥상에 차가 올라가 있고 뭐 이런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저런 그림들을 보시면 야 참혹하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방사선이 저런 일을 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 건물을 폐허를 만들고 자동차를 뒤집고 하는 일들은 사실은 그거는 쓰나미가 한 일이죠. 방사능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빗물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거 들으니까 좀 무서웠어요. 방사능이 하늘로 올라가서 빗물이 내린다는데 괜찮나요?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당시에 한 2주일 안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기예보에 비가 예보가 됐어요. 방사성 낙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빗물의 형태로 해서 우리나라에 떨어질 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국토 환경방사능 감시망이 있어서 방사능 감시를 하고요. 또 비가 오면 빗물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능 동위원소를 측정을 하거든요. 측정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는 것에 대한 공포보다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가 더 심하지 않느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였었던 거고 우리가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전혀 설득되지 않았고 그 결과 이제 휴교를 하는 코미디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드는 이제 병원에서도 쓰는 동위원소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한강에서도 측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거냐면 요드 주사 받은 환자가 소변을 그냥 여기 봤다거나 그러면 그냥 측정치가 확 올라가고요. 이 아까 방사성 측정은 워낙 미량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작은 양이라도 누설이 되면 금방 측정이 돼버립니다. 그 계측기의 검출 한 계치까지 측정을 하다 보면은 일정하게 측정되는 게 아니고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일정하게 보이지만 어떤 계측 한 계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숫자가 많이 바뀝니다. 아무래도 애가 있다 보니까 먹거리나 이런 게 좀 걱정되긴 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애기한테도 안 좋고 하니까 뉴스를 보면서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수산물이나 해산물이 이제 유통된다거나 저희 기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수입한다는 걸 들었는데 그런 방사능 물질을 먹었을 때 저희나 저희 가족들한테 피해가 어떻게 갈 건지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일단 사람은 조심을 하는 것이 유리하거든요. 위험하든 안 하든 조심을 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저렇게 나오는 반응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나 한수원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일반인들을 위한 뭐 책자도 있고요. PDF 파일도 있고요. 다운받아 보실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나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방사성은 따라가다 보니까 방사선 앱에 만들어진 이유가 대피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요. 어디서 샘플링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보시면 그리고 저 지점도 딱 클릭하시면 최근에 방사선 농도가 얼만큼 검출됐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걱정스러우신 분들은 무료 앱이니까요.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고등어는 방사능에 오염되면 뭐 300년 동안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진짜 안전한 거 맞나요? 예. 새숨이 바다에 가라앉아 있다고 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소비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자국민들이 어떻게 검사를 해서 해산물이 나오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현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여기로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저희는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안전한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산에 올라가서 이제 물이 내려오는 걸 갖다 이제 뭐 떠먹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더 올라가다 보면 위에서 어떤 어린이가 소변을 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소변을 먹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런 걱정을 하면은 자연은 스스로 정화되는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장의 굴뚝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면 환경오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정능력 범위 이내로 방류했을 때는
자정이 되는 겁니다. 30년 아니라 100년을 방류해도 자정 능력으로 정화가 되는 겁니다. 모든 공장의 배출치는 제한치가 있는 거예요. 자정 능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배출을 허용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자정 능력 범위 이내로 방류를 하는데 그것이 30년이 되건 100년이 되건 자정 능력 이내라면 환경오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한치를 준수했다 그러면 저대로 쭉 방류해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세슘은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죠. 방사선이 나옵니다. 무게도 무겁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자연계에는 원래 없는 물질이에요. 핵분열을 통해서만 생성되는 물질이고 자연계에는 원래 있었던 것들이 다 이제 방사선 붕괴해서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슘이 검출됐다 그러면 이건 인공적인 일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1950년대, 60년대에 강대국에서 핵 개발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대부분 이제 지상 핵 실험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지상 핵 실험을 하면서 그 핵물질들이 지구 전체로 퍼졌죠. 사실 그 당시에 세슘도 많이 퍼졌고 삼중수소도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삼중수소가 한 100배쯤 많은 상태고요. 대기 중에 물론 많다 하더라도 허용 기준보다 훨씬 하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슘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도 제주도 바다에서 검출한 물에 세슘 나옵니다. 지구상 어디 바닷물에서도 세슘이 나오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세슘이 많이 방출되면서 이제 세슘 농도가 높아진 건 틀림없는데 그 농도도 사실은 허용치보다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어떤 숫자라는 걸 갖다가 항상 이제 느낄 수 있는 숫자로 환산해야지만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500톤을 방류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수영장 크기를 한번 보시면 25m, 그 다음에 50m, 그 다음에 깊이 2m거든요. 2,500톤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선수들 쓰는 올림픽 수영장 규격의 한 5분의 1 정도가 500톤이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물의 양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고 그 바다에 있는 물의 양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게 500톤이 집에서는 굉장히 큰 거지만 정말 바다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작은 양이구나 이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슈퍼마켓에 가서 이제 농산물을 사 먹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잔류 농약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잔류 농약 기준을 넘어가는 건 유통하기가 어렵게 돼 있는 거죠. 국가에서는 그 관리를 이제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는 일단 슈퍼마켓이나 유통되고 있는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사 먹을 수 있으면 그 좋은 세상인 거죠. 방사선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치에 대한 관리가 꽤 잘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를 할 필요가 있다.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거기다 하고 있고 원자력이라든지 방사선,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 관리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국가 시스템을 신뢰하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